물이 흘러가는 곳,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는 비경이 있습니다. 소원을 빌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항시 기운이 맑은 기운이 느껴져요.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한 가지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풍요가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천하제일 명당부터 한반도 속에 또 다른 한반도를 품은 명당. 대구가 요 짝에. 여기가 제주도 섬이에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기가 서린 땅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소신이 되어준 명당까지 등용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장군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명당터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라는데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가을, 명당 기운 듬뿍 받으러 떠나보실까요? 촬영 산맥에 둘러싸인 충청북도 서북부의 청정고장 진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인 농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 초 만들어진 농다리는 석회 등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 그대로 쌓았는데도 견고해 장마가 져도 유실되지 않는다는데요. 이 다리는 1000년이 됐다는데 너무 이게 진짜 보존됐으면 좋은 다리입니다. 이게 굿입니다. 2011년 진천군에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미호천을 막아 조성한 초평 저수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여행에서 제일 좋은 길동무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진천에 예.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닮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한반도 지역? 예, 예. 예. 여기 이제 갈림길인데,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한반도 지형이 나오고,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큰 바위 얼굴이 나와요. 변상주 씨는 진천의 한반도 지형을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입니다.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타산에 올랐고 한반도를 쏙 빼닮은 지형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예. 자, 보세요, 한번. 여기에요? 예, 예, 예. 10번을 봐도 우리나라 지도를 쏙 빼닮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반도가 초평호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데요. 한반도 지형은 전국에 10군데 이상이 있지만 삼면의 바다는 물론 산맥의 방향, 부속섬들까지 일치하는 곳은 진천 한반도 지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에 제주도 섬까지. 예. 그 옆에 또 조그만 섬 보이죠? 거기가 추자도, 독도. 헌법에 보면 이게 나오죠. 대한민국의 영통은 한반도 지형과 부속 도서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를 쏙 빼닮았으니까는 자랑스럽지요. 또 큰 소리 칠만 하고. 진천의 한반도 지형이 특별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청룡이 한반도를 품고 있잖아요. 용의 기가 얼마나 셉니까? 한반도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기가 서린 땅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받을 겸 한반도 지형을 관망할 겸 이 두타산을 찾아오곤 합니다. 용트림 모양의 물줄기가 품고 있는 한반도 모습은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자아내는데요. 상서로운 기운 때문인지 큰 인물들이 잇따라 배출되면서 용의 전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탄생했고 세계 대통령 반기문 총장이 여기서 10km 이내에 또 탄생이 됐어요. 청룡이 품은 한반도의 기운을 받기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한반도 모양처럼 보여지고 또 여기 지도에 또 보니까 우리 대구가 또 이렇게 더 있어서 또 감회가 더 새롭고. 어디쯤인 것 같아요? 대구가 요 짝에 경상북도잖아요. 이 짝에가. 그러니까 요 대구가 있죠. 바람도 좋고 마음이 힐링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두타산을 찾는 사람들이 기도 명당으로 손꼽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고 나지 않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바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아, 저건가요? 예. 사이좋게 앉아있는 모습이 우애 좋은 형제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삼형제 바위. 그중 가장 큰 바위는 큰 바위 얼굴로 불리는데요. 사람에 따라 관음 보살상이나 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상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볼수록 신기한 게 눈물 흘리는 게 그게 기가 막혀요. 예. 누가 봐도 이 눈물 흘리는 자국이잖아. 응? 어떻게 보면 북쪽을 향해 가서 눈물 흘리다 보니까는 북녘 땅 동포들이 걱정을 해서 흘리는 눈물이다 이거죠. 명당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에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덩달아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는데요. 진짜 멋있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첫째 좋고 또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기가 서린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한 번쯤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 예,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이 지리산 자락과 만나는 전라남도 구례군. 아침 운무가 거치고 나면 구례의 진산, 오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밀스러운 보배라 불리는 사성암은 오산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성암은 수많은 고승들이 속세에 영욕을 내려놓고 수행했던 곳이자 영험한 기도처로 소문난 사찰입니다. 우리 불교 네 분 성인 스님들이 수도를 했다고 해서 사성암인데요. 그 네 분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함사를 마주 보면서 수행을 했던 좋은 길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으로 추앙하는 스님들이 수도했던 그런 장소로 정했습니다. 특히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가 풍수지리를 완성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사성암에서도 오산의 기운이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곳은 산왕전입니다. 양옆은 물론 뒤쪽에도 암벽이 자리하고 있어 기운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데요. 이 지금 산왕전 있는 자리는 구례 들판을 바라보고 지리산을 보고 이 정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바위 병풍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뒤에 산맥이 흘러와서 여기서 멈추는 곳입니다. 산왕전 바로 옆에는 도선국사가 참선하여 득도했다는 도선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입구가 좁은 도선굴은 암벽에 뚫려 있는 천연 동굴인데요. 고려시대 때는 큰 구멍, 대혈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년 동굴이 주는 엄숙함 때문인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참배객들이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아기가 쌍둥이 초등학생인데 그냥 아기가 작년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건강하라고 그냥
조를 켰습니다. 다른 절에도 가면 이렇게 공간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냥 편안한 느낌. 사성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깎아지른 절벽에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지은 유리광전입니다. 유리광전 안에는 불상 대신 암벽에 거대한 부처 모습이 조각돼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새겼다는 구전이 전해 내려오는 말불은 높이만 해도 3.9m에 이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래 저런 위치에 저런 잘 저렇게 만들어서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다 싶으면은 좀 한 번씩 올라오고 부산서.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항시 기운이 맑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사성암의 마지막 명당, 검은 빛깔의 넓은 이 바위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름하여 소원바위. 이 바위 위에 동전을 꽂고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서 좀 비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신묘한 바위 덕에 소원 명당이라 소문난 이곳에는 소박한 바람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연일북적입니다. 오늘 저 혼자 이제 처음 왔는데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한 가지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건강. 가족 건강이죠. 멀리 창원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이분의 소원은 과연 뭘까요?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소원 적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 꼭 들어준다고 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도선구를 통해 밖으로 나서면 할 말을 잃게 하는 벼랑 끝 경치가 반깁니다. 사성암이 수행자의 명당이라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구례 땅은 넉넉한 마음을 나눴던 풍요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 산안의 너른 평야에 1년 44철 아무리 가물어도 계곡에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특히 땅이 기름져 가지고 한 말을 부수면은 60석을 이렇게 생산했던 그런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례를 찾고 왕래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명당 중에 명당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곳.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마을에 위치한 운조루는 남한의 3대 길지, 금활락지 명당으로 손꼽힙니다. 금활락지란 것은 금가락지를 말하는 것이라요. 끄트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집 재산이 끊어지도 않고 자손이 끊어지도 않고 평생 뺑뺑 돌아간다는 뜻이라요. 이 마을 전체가 다 그러면은 그만 낙지의 땅. 아니 우리 집만 그만 낙지라요. 노고단의 옥녀가 형제봉에서 놀다가 금가락지를 떨어뜨렸다는 금활락지 명당이 할머니의 집입니다. 옛 정취가 가득한 운조루는 조선 영조 당시 최고의 건세가 류이주가 지은 고택인데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라는 뜻의 운조루는 그 이름처럼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더디 흐르는 곳입니다. (70년) 가까이 고택을 지키고 있는 이길순 할머니는 운조루의 9대 종부인데요. 통 99칸에 달했던 운조루는 조선시대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옥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천문에는 무관으로 계시다가 문관 배실 정이품까지 배실을 했어요. 정이품이 돼야 아흔아 칸을 지체 그러면
아그나하고는 못 진답니다. 집터를 닦으면서 하늘이 이 땅을 아껴 자신을 비밀스럽게 기다렸다며 기뻐했다는 류이주 선생. 운조루에는 구전 동화에서나 들었을 법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마치 액땜을 막는 부적처럼 덩그라니 걸려있는 흰 뼈.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천문에는 무관인데 적장말머리래요. 기념으로 걸어놓은 거이고 호랭이 뼈도 우리 할아버지가 잡았답니다. 내가 시집온 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크대먹디다. 사각으로 크대먹은 걸 걸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와갖고 여자들이 와갖고 뼈를 좀 남편 멀리 속에다가 차고 다니면 첩도 떨어지고 아들도 낳고 그런다고 하도 떼돌아싸서 때려서 저렇게 모자라져 불었네요. 이웃을 위해서라면 호랑이 뼈도 기꺼이 내줬던 주인장의 마음 씀씀이는 집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채로 통하는 한켠엔 구멍이 뚫린 쌀 뒤주가 놓여 있는데요. 누구든 퍼갈 수 있는 쌀통을 두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했던 거죠. 채통 잠가놓고 여기를 열고 놔두면 한두 사람이 힘든 사람이 다 퍼가본 게 배고픈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없이라고 요 밑으로 조금씩 내다 먹으라고요. 조금씩 내다가 먹고 연명해 나가라고 저렇게 우리 선조께서 해놨어요. 오랜 세월 영화를 이어간다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일 겁니다. 명당의 품격을 더해주는 운조루의 이타심이 알려지며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곳을 찾는데요. 그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닌가. 상당히 오늘 좋은 거를 보고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둘러보시니까 명당 기운이 느껴져요. 네. 명당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느낀 것이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다 감싸는 기운이고 여기에서 뭔가 빛을 후대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그런 빛을 보는 것 같은 이게 바로 명당 자리고 이런 자리가 있다면 나도 한번 이런 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전라북도 순창의 내륙마을. 병풍처럼 둘러진 용궐산과 무량산이 마치 장군처럼 마주보고 있다 해서 이른바 장군 대자형 명당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장군목 유원지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마을에는 예부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형제발. 저 광양 앞바다에서 이무기가 승천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오르다가 마침 여기에 당도해서 여의주를 얻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이 승천해서 더 올라가다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다른 곳은 없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용궐산 아래에 안거하게 됐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은 곳이라는 장군목은 섬진강 구간 중에 가장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손으로 반죽한 양,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사람들 발길을 끌어모는데요. 누가 이거 만들려도 못 만들잖아요. 이거. 자연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 대단한 거죠. 장군목에는 자연이 빚은 바위들이 강을 따라 약 3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은 단연 요광바위라는데요. 큰 물이 질 때만 이리 물이 흐르면서 소용돌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요. 그때만 이게 파였을 거란 말이야, 조금씩. 그러면 이만큼 파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 오랜 세월이 여기 흘렀지. 오면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
마치 요강처럼 움푹 파였다 해서 이름 붙여진 요강바위. 그 무게만 무려 3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하게 되면서 요강바위는 긴 세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여기 숨어서 총탄을 피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여기 숨으면은 이렇게 숨으면은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한번 숨어보세요. 이렇게 숨으면은 진짜 하늘 바로 위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어떻게 이게 자연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한때 요강바위는 도난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1993년 요강바위가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도석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바위를 훔쳐간 건데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한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호신으로 여겼던 요강바위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일이요. 한 시민의 제보로 도난당한 바위가 발견됐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1년 반 만에 요강바위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돈은 얼마가 들도 좋으니까 우리 동네는 이거 다 갖다 놓아야 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돈 십시일반으로 냈어요. 자기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냈고 하나도 안 낸 사람 없이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다 놓은 겁니다. 지고 기도를 해야 효험이 있다고 소문을 해요. 아주 오래전 요강바위는 특별한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강바위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데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또 요 위에 바위 위에 앉아서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아이를 낳는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저에게 오늘 밤 등용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장군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명당에 터를 잡고 살거나 간절히 소원을 빌면 복을 얻는다는 오랜 믿음.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미신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하나의 신앙이죠.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뭐든지 그에게 큰 위로를 준 것 같아요. 소원을 하나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당에는 지금도 저마다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여행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명당 찾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